You gotta get into the groove. You gotta get into the groove.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송원 기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목소리를 쫙 깔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제가 저음으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자꾸 생기네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행 가능 거리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작년에 코나 일렉트릭 소개해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리프를 소개해 드리면서 다시 좀 전기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거쳐서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들과는 좀 다른 구성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후반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코나 일렉트릭, 또 코나 일렉트릭의 슬림 패키지가 있고요. 니로 EV의 라이트 패키지도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있고, 최근 이제 소울 부스트도 EV가 나왔고, 뭐 수입차들 중에도 EV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외에 전기 모터가 출력이 조금 더 세졌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기존에 200km를 주행할 수 있었는데 최대 이번에는 271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가 늘어난 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실내에서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상당히 잘 바뀌었죠. 그리고 첨단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존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도 엘카스까지 적용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뭐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휠베이스 2700에 차체 길이가 4470이어서 코나 일렉트릭이랑 소울 부스트, 이 차들은 휠베이스가 2600이죠. 얘는 2700이고, 그래서 휠베이스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 일렉트릭이랑 비교하면 길이는 한 30cm 정도가 더 깁니다. 휠베이스가 동일한 니로 EV랑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는 동일한데 길이가 니로 EV보다 한 10cm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로 EV는 지상고도 조금 더 높고 키가 좀 더 커서 실내 공간, 특히나 이제 뒷좌석의 헤드룸 쪽은 좀 더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간, 특히 화물 공간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또 장점이 좀 있죠.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행 가능 거리, 그 부분이 지금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50km에서 400km에 해당하는 그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페이스리프트인데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주 그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에 가깝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패널 부분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을 거의 바꾸지를 않았어요. 거의 바뀌지 않고 여기 앞에 범퍼 부분만 바뀐 거죠. 그래서 헤드라이트랑 범퍼 부분만 바뀌어 가지고, 범퍼 이것도
제 생각에는 실제로 범퍼를 똑같은 거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라인이라든가 이쪽 라인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만 바뀐 느낌이어서 라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봤을 때 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앞부분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뭐 약간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플로팅인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여기가 이렇게 면으로 처리돼 가지고 좀 꽉 막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자인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답답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입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어서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좀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적용을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슬롯이 있는데 요거는 충전구가 아니고요, 액티브 플랩입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냉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문을 열어 가지고 냉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냉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닫아서 공기 흐름,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액티브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방향 지시등 LED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헤드램프의 LED는 상위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 주간주행등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나름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또 굉장히 선명한, 눈동자가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에서는 사실 뭐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휠 디자인만 조금 새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패널 자체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후면에 와서도 이 패널을 그냥 그대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 라인을.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팬더도 전혀 디자인이 바뀌질 않았고요. 여기 안쪽의 디테일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살짝 바뀌었는데 이 라인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서,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의 변화를 말씀드릴 때 키워드는 뭐냐면 판금을 바꾸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 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그 몰드를 새로 떠야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몰드 자체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범퍼를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바뀐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반떼도 그렇고 현대차에서 페이스리프트인데 거의 뭐 풀체인지 수준의 디자인 변화를 많이 보여준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그냥 그대로 다 패널들 유지하고 여기 안쪽만 디자인을 살짝 바꿔 가지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디자인을 바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면에서 거의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이제 수입차에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프 같은 경우에 이 차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조금 더 길고, 아무래도 지붕 자체가 그 차는 해치백, 약간 키가 높은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간에서 좀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국산 모델들 중에서 이제 비교한다고 그러면 뭐 니로는 또 SUV여서 이 면적보다는 높이 위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니로가 좀 더 유리하고, 근데 이 차는 약간 패스트백처럼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구가 넓어 가지고 바닥 면적도 아마 상대적으로 니로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전장이 한 10cm 정도 더 기니까 공간 면에서 나름 장단점이 좀 있죠. 근데 공간 면에서 결코 부족한 건 아니어서 그거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큰 짐을 실는 일이 많이 있으시면 니로가 좀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크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바닥 면적은 좀 더 넓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공간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속 굴러다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보면, 저도 지금 열어보는데 요거는 가정에서, 그렇죠, 220V 꽂아서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가 여기 있고, 요거는 완속 충전기에 들어가는 잭이네요. 뭐 네트도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충전구가 리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 충전을 해야 될 때 차를 앞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여유 있는 곳에서는 사실 뭐 나쁘진 않은데 크게 불편하진 않죠. 근데 그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충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제도 충전하러 갔는데 딱 한 자리밖에 안 비어 있는데 넣으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차는 충전구가 이제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죠. 후진으로 넣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DC 콤보 방식이어 가지고 아래쪽만 하면 요거는 이제 완충대,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급속 충전까지 다 할 수 있는 충전구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휠 디자인이 바뀌었고, 근데 사실 이제 뭐 휠은 약간 좀 디스크 타입의 이 휠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뭐 그냥 디자인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타이어가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205, 60R16, 16인치 휠 한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아마 아반떼급이면 17인치까지도 올라가죠. 18인치까지도 들어가나. 근데 이제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16인치 휠 한 가지만 타이어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전기차에 있어서 이 타이어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비를 위해서 지금 이런 타이어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힘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이 차를 산다고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놓고 굉장히 많이 탈 것 같아요. 근데 엑셀을 싹 밟아보면 항상 앞바퀴에 슬립이 날 정도로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좀 약간 좀 더 광폭의 그 성능이 좋은 타이어로 바꾼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연비를 고려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아직은 좀 싼 편이어서 전기차를 약간 스포티하게 운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타이어는 좀 더 스포티한 쪽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후드랑 뒤에 트렁크 쪽, 저쪽은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알루미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 차는 알루미늄을 적용해 가지고 경량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네, 지난번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 사실 저는 많이 꽂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계약까지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에서 그 주차 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이게 출고가 가능한데 결국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그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했다가 포기하고 구입을 말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아파트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쪽 여건은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전기차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또 보조금은 또 반대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기차를 구입하는, 향후에는 언젠가는 전기차를 구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차가 좋을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파워에 대한 부분이어서, 힘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힘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 당시 엄청 짜릿하게 주행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실제로 계약까지 해도 되겠다, 나는 그 차를 사서 평상시에 그냥 좀 스포티하게 타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출력이 전기 모터가 88kW, 마력으로 바꾸면 120마력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100kW에 136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힘이 더 좋아진 거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서 주행거리도 더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 136마력은 지금 현재 코나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니로 EV랑 비교를 해보면 코나 일렉트릭이랑 니로 EV는 둘 다 전기 모터 최고 출력이 150kW, 20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러면 니로는 힘이 너무 많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정말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힘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타보면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가는 게 지금 밀어주는 힘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랑 니로 EV에서 거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4마력짜리는 배터리가 많이 실려 있는 그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슬림 패키지를 선택해서 배터리를 적게 설치하게 되면 무게가 약 145kg이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출력은 더 높긴 하지만 어른 2명을 더 태우고 항상 다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사실은 기왕이면 출력이 더 높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차를 타보고 지금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출력이 136마력밖에 안 되는데 힘이 왜 이렇게 좋지? 그러면 코나 일렉트릭 탈 때 이거보다 확실하게 더 좋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확실하게 더 좋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차가 확실히 힘이 좋은 건 맞긴 한데 이 차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니로 EV나 코나 일렉트릭의 기본형이 204마력이고 이 차는 136마력, 또 그 차들의 슬림 패키지가 136마력이니까 출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배터리를 145kg을 더 많이 싣고 있다 보니까 출력이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어른 두 명이 타버리면 힘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면에 있어서는 슬림 패키지나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힘에 있어서는 그 차들에 못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차를 타면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차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산길도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게 전자적으로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을 바꿔가지고요, 밀어주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 지금 타이어가 이게 지금 여기 밀어주는 힘 보세요. 이거 와, 힘이 진짜 좋아요 이게. 그리고 타이어가 이게 그립이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 타이어가 아니고 좀 에너지 세이버잖아요. 근데 그립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전자장비가 자세를 잡아주긴 합니다만 빨리빨리 개입이 들어와요. 그렇긴 합니다만 코너를 돌 때도 힘이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게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조용해요. 야, 전기차는 탈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게 힘이 이 정도만 되면 이 차를 스포츠카라고 생각하고 타면 힘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 차를 평상시에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편하게 막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그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전기차 그러면 평상시에 자주 충전을 한다, 일상적으로 주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스포츠 모드 놓고 마음대로 그냥 시내에서도 슉슉 거의 스포츠카처럼 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좀 속도가 높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시내에서 정지했다가 급가속 해보면 느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길에서도 느낌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 포장을 막 새로 해가지고 지금 노면에 튀는 게 많이 있는데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부드럽습니다. 근데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단단하게 설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세팅을 해놔 가지고 큰 바운스 같은 거를 넘어보면 이게 출렁하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도 코너를 돌려보면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막 허둥대면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게 기울어지고 출렁하는 느낌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시내에서 타보면 승차감이 정말 뭐 이런 느낌이 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거든요. 제가 전기차 타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무거운 배터리를 차체 중앙에 하단에 이렇게 낮게 깔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이 차도 승차감 면에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산길에서 좀 과격하게 타기에는 롤은 좀 생각보다 크게 있더라. 근데 타이어 그립은 기대 이상으로 타이어는 그립을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 차는 지금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거든요. 기존의 아이오닉 그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륜이 멀티링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만 지금 토션빔으로 다시 바뀐 거거든요. 아마 그 배터리를 넣는 공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코나 일렉트릭이랑 니로 EV 같은 경우는 둘 다 또 멀티링크다 보니까 이 차는 토션빔이라는 게 그 재원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약점일 수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처음 이 차를 타면서부터도 승차감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운전석에서는 절대로 뒤에 토션 빔인 게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좀 무게가 묵직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션빔이라는 게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승차감이 나쁘지 않고요. 만약 뒷좌석에 타면 특수한 구간에서 조금 불만일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승차감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보다 승차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얘는 지상고가 또 그 차들보다는 조금 낮고 또 무게중심도 그만큼 더 낮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게 있고 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어 가지고 승차감은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는 딱 마음에 들 정도로 승차감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그 토션빔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가 이제 이 차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시내 주행에서 뭐 100km, 한 110km까지는 뭐 정말 강하게 쫙쫙쫙 뻗어 나가는데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좀 추월을 하기 위해서 급 가속을 해야 된다. 한 120km, 30km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가속이 확 되진 않습니다. 속도는 꾸준하게 올라가긴 잘 올라가요. 생각보다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데 토크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전기차 특성 자체가 고회전으로 갈수록 그게 아무래도 이제 토크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속도로 갈 때는 꾸준하게 달리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은 그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행하게 되면 이 전기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재원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주행보다 시내 주행이 주행 가는 거리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고속에서 이 차 가지고 한 130km 이상 막 쭉 고속으로 주행하는 거는 완전 비추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런 용도로 개발된 차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110km 이내에서 고속 주행 그리고 또 시내 주행에서는 뭐 힘이나 안정감이나 뭐 어떤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12.3인치 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메뉴가 3분할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고요. 터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고 이건 위급 모델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한 부분이죠. 여기 하단에 이제 메뉴들이 빠져 있고요. 이쪽에 에어컨 조절하는 이 부분도 지금 다 터치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터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번에 7인치 이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화면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뭐 확 바뀌진 않고 그냥 색깔이랑 느낌만 조금 바뀌는 정도. 그래서 이건 뭐 모드에 따라 바뀐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그냥 색깔만 살짝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기판에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뭐 상당히 활용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시프트 패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 패드를 당김에 따라서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이쪽 오른쪽 걸 당기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0단이 되면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전혀 제약 없이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나가는 반면에 이 상태에서 이쪽 왼쪽을 올리면 3단으로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엑셀 브레이크 전혀 안 밟았는데 속도가 지금 내리막에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지금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좀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3단에다가 놓고 그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는 엑셀을 밟고 감속을 할 때는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지 말고 그 엑셀 페달을 살짝 떼면서 떼는 양을 조절해 가지고 브레이크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배터리 세이브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권장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차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1단계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0으로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0단이거든요. 0단에서도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면 처음에는 회생제동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밟을 때 이쪽 그 레벨이 1단, 2단, 3단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0단에다 두고 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더 익숙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브레이크 밟으면 회생제동이 되니까 뭐 아쉬울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코나 일렉트릭에는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차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뭐 완전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차간 거리, 속도 조절 이런 거 할 때는 또 스티어링 어시스트 작동 여부 확인하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계기판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뭐 L카스까지는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도 적용이 됐고 그리고 LFA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가 적용되면서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정말 많이 반갑죠. 와, 소리 없이 이렇게 가는 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지금 이 목소리 들리세요? 진짜 좋아요. 와,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터보 엔진이 아닌 자연흡기 엔진의 막 그 고회전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전 이 전기차의 이 조용함도 사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조가 없어서 이건. 그 외에도 뭐 통풍 시트라든가 오토 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도 이미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변속기도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이 방식도 그대로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고, 여기 색깔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여기 구분이 되기 쉽게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도 그 다른 버튼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드라이브 모드 버튼 위에는 이렇게 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주행하다가도 손만 내려가지고 버튼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이제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이미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이번에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경쟁 모델과의 어떤 구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 면에서는 휠베이스 2700인 게 아이오닉 일렉트릭, 그리고 니로 EV, 또 닛산 리프 뭐 이런 차들이 다 2700으로 비슷비슷하죠. 근데 리프는 좀 약간 해치백이면서 좀 미니밴 스타일이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넓게 쓸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아이오닉은 패스트백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세단 느낌이어서 길이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니로와 아이오닉을 비교해 보면 니로는 SUV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 특히 뒷좌석 머리 공간은 좋긴 하지만 길이가 좀 짧아서 아마 그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길이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세 개 모델은 크기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코나 일렉트릭하고 소울 부스트 EV가 휠베이스가 2600mm죠. 볼트 EV도 작고, 그래서 그 차들은 사이즈 면에서 아이오닉이랑 니로에 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코나 일렉트릭하고 이 차하고도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슬림 패키지를 적용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비교해 보면, 출력 면에서는 이제 국내 모델 같은 경우는 204마력짜리 150kW가 있고, 슬림 패키지 또는 뭐 라이트 패키지에 해당하는 100kW 136마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204마력짜리 힘이 훨씬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반대로 그 차들은 배터리 무게가 145kg이 더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속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금 라이트 패키지가 적용된 아니면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개 제로백을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직접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차가 힘이 더 좋은지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어쨌거나 이 차는 힘은 작지만 가볍고, 또 그 차들은 힘은 세지만 무겁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니로 EV랑 코나 일렉트릭의 라이트 패키지,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문제인 거죠. 주행 거리가 코나 일렉트릭하고 니로 EV는
뭐 380km, 90km, 400km 정도, 300km 후반에서 400km에 해당되고 라이트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250km 전후 이 차는 271km거든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과 이 차의 운용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가 400km에 근접하는 주행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를 기본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평상시 진짜 도심 위주로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라이트 패키지, 슬림 패키지,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충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혹시 아파트나 가정에 2차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쪽을 훨씬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가격도 싸고, 자, 그리고 연비에서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전기 모터, 전기를 쓰는데 연비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행 가는 거리만 확보되면 뭐 큰 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어쨌거나 전기 요금이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6.3km를 갈 수 있어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현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차를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산길 주행하고 나서 평균 연비가 7.9km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도심에서 간선도로랑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9km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도심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292km인데 복합으로 271이고 도심에서 292인데 실제로 잘만 타면 뭐 지금 오늘 계속 에어컨도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아이오닉 일렉트릭하고 바로 경쟁하게 되는 코나 EV의 라이트 패키지, 니로 EV의 슬림 패키지랑 비교를 해보면 코나 EV는 일단 사이즈가 더 작죠. 근데 연비는 그래도 연비가 이 차가 더 높아요. 연비는 훨씬 더 높고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도 니로 EV는 슬림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면 246km, 코나 일렉트릭은 254km거든요. 근데 이거는 271km니까 얘가 훨씬 더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런데 실제로 탑재하는 배터리 양은 오히려 얘가 더 적어요. 얘는 38.3kWh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나 일렉트릭 슬림이랑 라이트랑 니로 EV의 슬림은 39.2kWh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 차가 주행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는 이 차가 연비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조금 적게 실었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더라.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니로 EV의 슬림 패키지랑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랑은 기본적으로는 가격대나 뭐 성능이나 주행 가는 거리면서 대동소이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취향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취향입니다. 제가 니로가 처음 나오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로 비교했을 때도 제 취향은 이쪽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쪽이었었는데 EV 면에서도 이쪽이 일단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가 보조금이 1,400만 원 정도 됐다가 그게 1,2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는 9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더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최대 정부 보조금을 900만 원 받고 지자체 보조금을 1,000만 원, 1,100만 원 받으면 최대 한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조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나름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합해봐야 1,400만 원을 보조를 받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위에 상위 트림이 4,400이면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오닉 일렉트릭 처음 나왔을 때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보조금이랑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00만 원대 초중반까지 이제 구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근접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줄어들고 이번에 이제 가격도 조금 오르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비용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연료비에서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행 질감, 조용한 주행 감각에 스포츠 모드에서 힘있게 밀어주는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저도 전기차를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뽐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값이 3천만 원인 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소나타랑 급이 비슷해지게 되죠. 사이즈가 이 차보다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결국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한테 적절한 모델들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출력이 204마력짜리가 아니고 136마력짜리다 보니까 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가 처음 느꼈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니로 EV도 그렇고 코나 일렉트릭도 그렇고 슬림 패키지를 제가 시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204마력짜리에 비해서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살짝 우려를 했는데, 이게 무게가 많이 가볍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흥분해서 시승을 하기도 했고, 저는 제가 전기차 좋아하는 거 이해들 하시죠? 네, 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이 차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기본적으로 패키징이나 특히나 이 첨단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근데 결국은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구입 가격이 좀 높아진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